난 일이잖아. 그치? 가자. 그러면 얘들아 소설의 제목을 보고 인물사건 배경 고르라 그랬지. 누이랑 늑대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할까? 누이라는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고요. 늑대라는 대상이라기보다 요 늑대 밑에 쓸게요. 늑대 울음소리. 늑대의 울음소리에 우리는 집중을 좀 하면서 볼게요. 요거 지금 우리 지금 수록된 부분은 요 소설의 맨 앞에 가장 처음 발단 부분부터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보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연병에 걸렸다고 저희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가을부터였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발단 단계 위기 결정을 볼 건데 늦은 가을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가족들을 보고 야, 저 집 연병 걸렸어. 저 집 뭉둥이병 걸렸어. 저 집 이상해. 라고 쑥덕덕.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한 달간 광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병원 사람들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연병이 아니라고 했어.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 병 세모 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진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야, 니네 뭐 바이러스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건 뭐야? 환경오염이야. 무슨 말이냐면 농약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아픈 건데 지금 이 의료진들, 농약 회사 다 뭐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몰래 숨기는 거야. 바이러스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은 누님이었다. 처음엔 그게 병인 줄도 몰랐다.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웠다는 소문 동그라미 치세요. 남이 전혀 배워볼 수도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만 배고 있기라고 하느냐. 누님의 입덧은 유별나다라는 말이 소문에 꼬리를 물어 다녔던 것이다. 적어도 그 소문은 마침 안개가 앞에 강의 물 바닥을 뱀같이 기어들어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이 온 마을 안에 퍼졌는데 그것은 어느 해인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과도 같았다. 누이의 소문이 누가 얘들아 내 가족을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지. 가족에 대한 지금 상처와 내 몸에 난 상처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밑으로 근질거리고 그래서 이를 물고 그런 배조각으로 비비거나 긁어놓으면 활활 타는 듯 아프면서 시원하고 쓰린 듯 아리고 쑤시면서 콧물 같은 진물을 눈물처럼 뿜어내고 녹던 습진같이 그 소문은 생략된 거 쓸게요. 그 소문은 우리 식구들을 괴롭혔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통, 우리 가족이 받는 사실 이 소문에 의한 고통이라는 건 지금 뭐야? 정신적 고통이지. 이 정신적 소문으로 인한 고통을 내가 습진으로 인한 다친 고통이랑 지금 이 경험에 비유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못 견뎌하는 건 엄마였다. 이를 물고 가려가면서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대듯이 네 눈으로 봤냐? 네 눈으로 봤냐? 뭐 우리 딸이 뭐? 라고 화를 냈다는 거지.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해주고 놓은 곳에는 뻣뻣한 배조각으로 문지르고 긁어놓은 습진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말들이 계속 진물이 말라붙어 뻣뻣해진 옷이 아픈 곳을 자꾸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놓곤 하듯이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했다. 간질간질해서 딱지 뜯으면 또 어때? 진물 나오지? 그 표현들을 내 마음의 고통이랑 엮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프론트 쪽에선 연기 안 나는 법이요. 뭐 일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날이 나는 거 아니야. 야 왜 지가 더 화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100사람이 100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어쩐다고 저러고 다녀. 원래 방귀 낀 놈이 구린내 난다고 외치고 다니는 법이야. 엄마가 오히려 항의하고 다니는 게 마을 사람들한테는 어때? 더 이제 진짠가 봐 라고 소문을 부추기는 거죠. 처녀가 아이를 뵈면 다 그러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시점이 누구예요? 이때의 시점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해서 보다 이 객관화라는 게 이
객관화라는 게 아이의 시점에서의 객관화가 되는 거야. 만약에 어른 입장에 썼으면 누이가 임신을 했을 때라는 이런 철없는 소리들이 사실은 안 나올 거야. 다르게 묘사됐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나는 잘 모르지만 누님은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러고 흰수건을 질끈 등에 메고 다니고 물 길어오다 배를 움켜쥐고 막 또 어때 막 묽은 똥 위에 코피를 흘리는데 검붉은 픽을 막 쏟아냈고 밑줄 치세요. 나는 그런 누님이 불쌍했다. 요 뒷부분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소설 본문, 원문 없어요. 책이 없는데 선생님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님이 정말로 아기를 뵀을까? 나는 잠자리에 들면 자꾸 누님의 뱃속에 있을 듯 아기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곤 했다. 왠지 누님의 뱃속에 있을 아기는 만석이의 아기일 것 같았고 이제 누님과 만석이가 바람났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거든. 왠지 그러면 그 누님 아이는 막 여우랑 늑대처럼 늑대지 늑대 제목에 있는 늑대처럼 털이 돋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났고 내 가슴에 이게 아이의 시점이니까 가능한 거야. 얘들아 여기 없는 내용 쌤이 읽어드리는 거예요. 악마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고 있는지 몰랐다. 죄스러운 생각을 한 채 나는 자꾸 그것을 그려보곤 했고 아기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서는 되게 정해져 있었다. 누님의 백가죽은 유리처럼 투명해지고 그 속에 허리를 꼬부리고 두 주먹을 턱 속에 묻은 늑대 새끼가 자꾸 들어있는 게 내 상상 속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이가 아프기 시작한 것이 이제 황새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중략 부분 간단하게만 좀 볼게. 만석이가 황새 누님이 조금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황새를 잡아다가 선물로 준 거야. 그러니까 황새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 황새가 첫 번째는 황새를 여자가 먹으면 좋대. 건강해진대. 그러니까 황새 고아서 드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황새를 잡으면 불길한 일이 생긴대. 약간 이런 미신도 사실은 있단 말이야. 근데 만석이가 우리 집에 황새를 갖다 주고 그럼 나는 이제 황새 죽이는 게 사실 너무 싫어서 내가 키울게 라고 해서 내가 황새를 키우는 그 순간부터 누이는 사실 농약이 몸에 계속 이제 번져서 농약으로 인한 병 때문에 점점 더 아파갔단 말이야. 이 중략 부분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보자. 누님의 관을 누님이 죽었어. 그래서 누님의 관을 뒷골 산마채 허리 너머에 있는 두묵한 쌀이 숲속에 묻은 날 밤의 하늘은 참 묘했다. 그것은 꽃가주의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 놓은 듯 했고 되게 표현들이 어때? 별 나오고 예쁘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비극성을 강조하는 거죠. 누이는 죽었어. 누나는 죽었는데 왜 이렇게 풍경은 아름답지? 거기 달린 별들은 5월의 눈에 자운형 꽃들이 윗바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총알거리고 있었다. 쌀이 숲에 달린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랑 앞강둑에 어우러진 개망초들같이 야들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아픈 듯 끙끙거리면서 벌겋게 눈을 감은 채 안방에 드러누워 있었다. 아버지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아버지도 어때? 뭐야? 농약 중독 때문에 이렇게 몸이 아픈 거야 지금. 마찬가지로 어느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 동그라미. 엄마도 지금 똑같아. 어때? 아픈 거야. 뒷발을 벗고 주저앉아 땅바닥을 때리며 울어대고 있었다. 나도 어때? 농약 중독으로 머리가 욱신욱신해요. 얘들아 가족들이 지금 농약 중독 때문에 신체적 고통을 겪고요. 그 다음에 누이가 죽었잖아. 그치? 그러면 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어때? 심리적 고통까지 같이 얻은 거지. 그치? 이래저래 총체적 난국이네 지금. 누님의 관을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왔다. 누님을 담아간 관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 꽃으로 싸고 덮였었다. 밑줄 칠게요. 흰 꽃으로 싸고 덮였다. 누이의 유언이 있었어. 이렇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으므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빠는 뭐라 그랬어? 누님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가 했던 말이야. 여기서부터
아버지 팔도사방 돌아다녀보시오. 나같이 이렇게 천하게 산 처녀가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 다 머슴처럼 부리고 안 살았소. 진짜 대반전은 위에 오빠가 둘이나 있어. 큰형 작은형 있고 누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있는데 나는 사실 너무 어리고 아들 둘은 이제 지금 바쁘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누나만 지금 이렇게 엄청 일을 시킨 거야. 비료푸대에 디고 다니면서 나 뿌릴 만큼 뿌렸어. 감을 때면 밤새워가면서 물 대고 멸구 잃었다. 이화명충 생겼다. 이세병 했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배추밭에 벌거지 잃었다. 깨밭에 뜸을 쳤다. 도둑벌레가 고추들 나무 잘라버린다. 그래서 밑줄 칠게요. 농약은 뿌릴 만큼 뿌렸어. 요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식량 증산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농사 많이 지어.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뭐야? 농약을 많이 뿌린 거지. 그래서 누이가 농약 중독이 심해졌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김 매고 풀 매고 외양간에 두엉 끓이고 나 시집갈 때 뭘 얼마나 잘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흰 꽃 밑줄 치세요. 흰 꽃으로만 싸다가 묻어주시오. 뒷골 우리 산밭 옆 단가지에 우묵해가지고 반반한 잔디밭 형광펜. 반반한 잔디밭은 뭘 뜻하면요? 누이의 순수함을 뜻해요. 그냥 반반한 뭐 크게 바라는 거 없어요. 가장 우리 싸울 때는 하나도 건들지 말고 그 속에서 나를 묻어주시오.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어느 때 이마를 송곳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관을 마련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 듯했다. 이웃집 큰년이네 아버지를 시켜 꽃관과 더불어 눈같이 흰 주걱 옷도 사오게 해서 읍으로 나간 큰년이네 아버지가 바지기에 지고 오던 꽃관을 생각하며 나는 지붕 너머로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신의 운중한턱을 쳐다보았다. 독살스럽고 모지냄이 밑에서 속았는데 맑았는데 다 가고 오빠 동생들 학교 보낸다고 못 입고 아이고 지금 부모님은 후회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부엌방에서 울어대는 소리가 가슴을 쥐었고요.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알같이 작은 별 하나의 쌀래기만큼 별표 어느 여름날 밤이던가 평상 위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쐬며 누님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하던 것이었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 큰 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껏 먼지 쌀기만 별이 된다고 했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죽어서 큰 별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어린아이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들이죠. 늑대 울음소리 형광펜 갈게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뜻하냐면 근대 산업화를 상징해요. 농약을 많이 뿌려서 죽었잖아. 늑대 울음소리로 인해. 그치? 좋지 않은 개념이지. 여기서 늑대 울음소리는 정씨는 문중산 중턱에서 들려왔고요. 이날 밤에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는 영악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 그것은 봄날 앞에 강둑의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소쩍새 울음소리에 쓸게. 요때 소쩍새 울음소리는 애도의 소리야. 우리가 죽었잖아. 애도의 소리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농약 중독으로 인해 피해본 우리 농촌의 모습을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항 여기까지 풀어볼게요.